네, 주요 뉴스들 키워드로 정리해서 전해드립니다. 모닝 키워드 그 첫 번째 키워드 확인할게요. 헤엄 월북. 3년 전 한강을 헤엄쳐 탈북했던 김모 씨가 이번엔 강화도를 헤엄쳐 월북했습니다. 모닝 키워드에서 확인합니다. 성폭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던 탈북자 김 씨. 감옥에 갈 것 같자 월북한 건데요. 그런데 문제는 경찰이 이미 김 씨가 월북한 뒤에야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군에서는 북한의 발표가 있기 전까지 그의 월북을 감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대체 어떻게 경찰의 조사와 군의 경계를 뚫고 북으로 향할 수 있었을까요? 두 번째 키워드는 건당 20만 원입니다. LG U+가 상품별 목표치를 설정하고 달성하지 못하면 점주가 받아야 할 수수료에서 건당 최대 20만 원까지 차감하고 지급했는데요. 공정위에서는 사실상 벌금 형태로 돈을 떼갔다는 자료를 확보해 관련 내용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는 벌어서 남 준답니다. 80대 여성 사업가 이수정 씨가 노벨상 수상자 배출과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써달라며 카이스트에 700억 원이 넘는 거액의 재산을 기부했습니다. 노벨상을 운이 좋으면 하나 둘이나 나오겠지만 안 나오게 되면은 안 되잖아요. 뜻을 가진 선수들은 저의 이 마음에 동참해 주셔서 이 사업이 더 번창할 수 있도록 같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카이스트는 이수정 씨의 이름을 딴 재단을 세워서 노벨상 수상을 위한 연구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요, 검찰총장 힘빼기입니다.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27일 검찰에 3가지 권고안을 내놨는데요.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권 폐지, 고등검사장들에게 지휘권을 분산하도록 법 개정을 권고했습니다. 거기에 비검사 출신도 검찰총장에 임명하라 했는데요. 이 권고안의 의미와 파장, 스튜디오에서 짚어드립니다. 네, 총 4가지 키워드 전해드렸는데요. 오늘 전해드릴 키워드는요. 헤엄 월북과 검찰총장 힘빼기 이 2가지입니다. 손수호 변호사 모시고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변호사님 첫 번째 키워드가 헤엄 월북인데요. 3년 전에도 이분이 본인의 의지로 남한에 왔다가 또 이번에는 북한으로 간 거예요. 네. 아니 무슨 동네에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이게 가능하군. 영화에서나 보통 드라마에서 우리 봤던 건데. 드라마에서는 이렇게 뭐 네. 그렇다 치더라도 그랬는데. 실제로 그러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게 사실 아주 많지는 않아요. 네. 예, 추정하는 것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우선 18일 새벽에 택시를 타고 강화도에 온 거는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후의 행적은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되고요. 지금 여러 가지 단서를 통해서 추측을 하고 있는 건데요. 네. 그런데 해병대 초소 옆에 근처에 있는 철책 아래 배수로가 있었는데요. 예. 네. 여기에서 이 김 씨의 가방이 발견됐습니다. 배수로 안에서. 네, 그래서 혹시 이 배수로를 통해서 이동해 나간 게 아닌가라고 짐작할 수 있는 거죠. 아직까지 정확히 밝혀진 건 없는 건데, 근데 그 해병대 초소가 있었다면 뭐 열감지 장비라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데도 발견을 못했단 말씀이세요. 이렇게 초소가 있었는데도 예. 발견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예. 또 하나 이 배수로 안에요. 이렇게 쇠 창살이 설치돼 있었어요. 못 넘어가게. 그렇죠. 예, 예. 아무래도 사람이 이동할 수 있으니까 네.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해 놓은 거죠. 네. 따라서 이러한 쇠 창살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했는지 여부도 지금 조사해야 할 상황이죠.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네. 분명히 경찰도 있고 군 부대도 있는데 그거를 피해서 그냥 하루 만에 어떻게 뚝딱 그렇죠? 이렇게 가는 게 너무 신기해요. 사실 이 예. 월북일로 추정되는 18일, 예. 그 하루 전인 17일에 이미 그 빌린 차를 이용해서 강화도를 쭉 돌아본 걸로 지금 확인됐거든요. 강화도 일대를? 네, 혹시 이게 사전 답사가 아니었을까? 그러면 답사를 하고 그 다음 날 바로 월북했을 가능성도 지금 생기는 거거든요. 네. 상당히 치밀하게 준비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근데 이 탈북자 김 씨가 애초에는 뭐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던 상태였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탈북자이기 때문에 신변 보호도 필요하고 네. 또 여러 가지 확인도 필요하죠. 게다가 그와 동시에
당시에 성범죄로 수사를 받던 예. 피의자이기도 그러니까요. 했습니다. 예. 네. 그렇기 때문에 경찰이 더 주의를 기울여서 확인을 하고 소재를 파악하고 관리했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안타까운 생각도 드는데요. 네. 이제 경찰이요. 그런데 지난달 21일 이후에 이게 김 씨에게 한 번도 접촉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제 그것도 이제 신변보호 담당관이 네. 경찰인데요. 이 담당관이 연락을 해서 확인한 것이 아니라 이 성범죄 수사를 위한 접촉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간에서는 이분이 이제 성범죄가 만약에 사실이면 감옥에 갈 것 같으니까 월북을 한 거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맞아. 네. 그럼 애초에 이 사람이 우리나라에 넘어올 때는 어떤 이유로 넘어온 겁니까? 사실 김 씨가 이번 월북 예. 한 달 전에 그 지인이 운영하는 그 인터넷 방송에 나와서요. 애초에 있었던 그 네. 탈북 경위를 이야기했습니다. 네. 물론 인터넷 방송이기 때문에 그대로 다 믿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예. 본인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북한에서 장사를 했다. 그런데 개성공단이 문 닫으면서 굉장히 힘들어졌다. 또 그 이후에 뭐 금을 캐거나 뭐 약초를 캐봤지만 다 잘 안 돼서 네. 죽기 전에 한번 가보기는 하자는 마음으로 탈북을 결심했다는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이 김 씨라는 사람이 네. 월북한 날이 18일로 파악이 되는데 언론에 보도된 건 26일이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놀랐죠. 예. 네. 또 심지어 이제 북한 매체의 보도를 통해서 월북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뭐 코로나 걸려서 갔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예. 뭐 의심 증상이 있었다더라 예. 뭐 하는 얘기가 또 들리는 거죠. 뭐 그나마 이제 경찰에서는요 24일쯤에 뭐 그것도 늦은 거지만 네. 24일쯤에 신병 확보를 위한 수사에 착수했다고 해요. 하지만 강화도 현장에 있는 부대는요 네. 북한에서 이 이야기를 할 때까지도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물론 워낙에 지역이 넓다 보니까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해도 중간중간에 이제 지키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다. 이런 군의 해명도 일부 납득은 갑니다. 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 입장에서는요. 아니 이렇게 북으로 넘어가는 걸 막지 못한다면 북에서 내려오는 것도 못 막는 거 아닌가. 맞죠. 이런 네. 걱정을 할 수밖에 없죠. 네. 아니, 그러니까 사실은 이번 일이 처음이 아닌 게, 뭐, 갑자기 뭐 월북, 탈북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국민으로서는 의심이 들게 하거든요. 네, 작년 6월에 한참 또 떠들썩했던 그 삼척항으로 들어온 북한 목선 네. 있잖아요. 네. 또 올 봄에는 태안에 또 이제 중국이 내었던 그 보트를 이용한 미륵북 시도까지 매번 경계 강화를 약속을 하지만 이러한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좀 여러 가지 걱정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 노크한 병사 맞아요, 있었잖아요. 근데 맞아요. 그게 국민들 보기에 처음에는 이런 일도 있네 하다가 섬뜩한 거죠. 나중에는 그렇죠, 이게 이렇게 예. 넘어올 수도 있구나.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좀 잘 방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다음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는 검찰총장 힘빼기인데요. 자, 법무부 산하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3가지 권고안을 내놨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좀 나눠보죠. 네, 우선 검찰총장이 이제 검사들을 감독하고 수사지휘하던 그런 권한을 없애라. 없애라. 네, 네. 대신 없애라. 그리고 고검장들에게 분산하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현직 검사, 게다가 남성 네. 위주로 검찰총장 되는 것들을 좀 바꿔보고 그리고 검찰총장이 직접 검찰 인사에 의견을 내는 게 아니라 절차를 바꿔서 검찰 인사위원회를 통해서 의견을 듣도록 하는 내용 등을 반영하라는 권고가 나왔습니다. 그 권고안만 살펴보면 검찰총장의 힘을 상당히 빼려는 의도가 있어 보인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맞아요. 결과적으로 이 권고안이 반영된다면 네. 검찰총장의 힘은 상당히 빠질 수밖에 네. 없는 것이죠. 이번 권고안의 핵심이 바로 검찰총장에게 집중된 권한을 분산하라는 건데 네. 특히 구체적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 폐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대신에 고등검찰청장들에게 나누어서 맡기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법무부 장관의 이제 지휘권은 또 남겼어요. 예. 물론 고검장들에게 이제 서면으로 하고 네. 또 불기소 지휘는 금지시켰습니다만 결국 검찰총장의 권한은 줄어들고 장관의 어떤 권한은 더 강력해지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법무부 장관은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검찰총장은 지휘권을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이렇게 나눠온 이유가 뭐 있었으니까 그렇게 지금까지 있었겠죠? 사실 검사도 공무원이에요. 그렇죠. 예. 네. 네, 법무부, 행정부 공무원입니다. 그런데도 특별히 여러 가지 권한을 주고 배려를 한 거죠. 네. 왜냐하면 워낙에 권한이 강력하고 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단순한 그런 여러 공무원 중에 하나로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여러 가지 권한도 주고 배려도 하고 이제 여러 가지 협의도 한 거죠. 네. 그런데 이제 그런 취지에서 그동안 이렇게 나눠서 권한을 가졌는데 네. 이게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 어떤 부작용이? 라는 그런 지적인 것 같습니다. 예. 특히 검찰총장의 권한이 강력해지다 보니까 그로 인한 검찰 조직 내에 갈등이 생기고 예. 또한 장관과의 이제 여러 가지 불협화음도 생겨서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기 위한 하나의 그런 방향을 권고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번 권고로 인해서 오히려 검찰의 독립성이 침해되는 거 아니냐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 법무부 장관의 권한이 더욱더 강력해지면서 네. 혹시 개별적인 사건에 대해서 장관의 입김이 더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또 고검장들도 역시 인사권을 가진 법무부 장관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데 혹시 그로 인한 여러 가지 불합리는 있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게 권고안이 보면요, 이게 검찰총장이 너무 강해서 지금 이런 걸 내놨다기보다는 한간에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랑 윤석열 검찰총장이 갈등이 있어서 서로 좀 힘겨루게 하는 것 같다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예, 특히 왜 지금이냐? 왜 뭐 다 맞는 얘기를 하더라도 왜 지금 그런 이야기가 나오냐라는 그런 이야기인데요. 특히 권고안에 뭐 어느 국가에서도 볼 수 없는 제왕적 검찰총장, 뭐 제 식구 감싸기 이런 표현이 등장한 것도 혹시 그런 배경이 아닐까라는 짐작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손수호 변호사와의 말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